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2월 22일 금요일 시장 마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목요일 밤이었죠. 목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여줬죠. 목요일 밤에.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외국인 수급 예상대로 좀 악화되면서, 좀 악화돼주고, 기관 수급 같은 경우 코스피는 순매수, 코스닥은 순매도, 이런 식으로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엄청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런 상황 유지하다가 이제 뭐 지수 선물, 이제 미국 지수 선물 상황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상해 증시 괜찮은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재낙관론, 이런 것들 다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장 마감은 또 괜찮게 되어줬죠. 장 마감은 비교적으로 좀 괜찮게 되어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하락해주는, 약세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밤에 금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지수가 또 다시 강세, 그리고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강세로 끝난 상황. 그래서 괜찮은 모습입니다. 괜찮은 모습이고, 월요일 증시는 수급, 외국인 수급을 기대해 볼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상황 이렇고요. 뭐 특별히 다음 주 이슈 중에는 이제 정상회담이 자리 잡혀 있죠. 정상회담이 자리 잡혀 있고, 이제 무역 협상도 이제 슬슬 계속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여러모로 진행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이슈가 많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와서 관심을 갖기에는 그 전에 어떤 추세가 강했죠. 새롭게 오르는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움직임은 또 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지금 대북주에 대한 어떤 호재 소멸 혹은 뭐 재료 소멸에 대한 급락, 그런 차익 실현, 급락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북주를 신규로 진입을 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애매하게 판단이 안 서면은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서 대북주 좋다, 대북주 좋다라고 한다거나, 혹은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대북주를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보통 대북주에 물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말 듣고, 특히 어떤 다른 초보자들이나 혹은 집단, 어떤 모임이나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모임이나 집단에서는 그 집단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커뮤니티라는데 보면은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있다고 대북주를 매수하라고 지금 꼬시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도 많이 보이는데, 대부분은 이제 대북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요. 뭐 물론 다음 주에 이제 부각이 좀 심하게 되다 보면은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모르는 거죠. 갑자기 이변이 생겨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주식 투자 원칙을 따르자면, 지금 재료 소멸이 가까워져 오는, 그러니까 회담이 막상 가까워져 올 때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고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뭐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더라도 또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괜히 오른다고 따라서 샀다가 또 갑자기 급락 나오고 이러면은 또
어떤 중심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계획, 분명한 매매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나 자신감이나 계획이 없으면 또 가격의 흔들림에 따라서 또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다 보면은 또 실수가 나오고 뭐 손실이 나오고 뭐 초보 때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그런 과정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또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 시장은 어떤 섹터나 뽑아볼 만한 관심주는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뭐 빨리 볼 것 같습니다. 섹터 종목도 관심 종목도 거의 없고, 섹터도 별 다를 게 없는, 좀 특징점이 별로 많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아무래도 좀 시장이 약세, 좀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경향이 좀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섹터랑 관심 종목 한번 짚어보고요. 시장 관련해서는 크게 굵직한 흐름들 짚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무역협상이랑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시장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관찰을 하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뭐 국내 상장 중국주라던가, 사실 국내 상장 중국주도 지금 상승이 집단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이유가,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게 무역협상 때문에 어떤 중국주,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심 개선도 이루어지면서, 보통 이제 화장품 업종이나 어떤 사드 피해 관련주들, 그런 중국 관련주들, 중국 관련 업종들이 움직일 때는, 상승이 나오고 좀 투심이 좋아질 때는 국내 상장 중국주도 더불어서 투심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최근에 화장품 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 상장 중국주도 명분상으로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어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 그리고 개 중에는 뭐 개별적인 재료가 있기도 하고, 뭐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명분 삼아서, 그러니까 재료가 있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투심이나 차트나 이런 것들과 다 같이 합쳐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상승과 하락을 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추세가 하락일 때는 호재가 나와도 잘 반영이 안 되고요. 추세가 상승일 때는 호재가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악재의 반응을 잘 안 하죠. 추세가 하향일 때는 악재에 잘 반응하고 호재의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원칙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섹터 한번 보고 오늘 마감하면 되겠네요. 네,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중국주들의 투심 개선에서 있어가지고 지금 대장주로서 움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추가적인 움직임 또 더 가져가 줄 수 있겠고, 일단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개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서 자녀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인데, 어찌 보면 최대주주가 자녀로 변경됨으로써 어찌 보면은 경영권 안정에 대한 그런 안정감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건희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건희가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그럴 시절에 이제 이재용한테 이제 경영권이 물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재용이 경영권을 잡고 이제 미래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그 승계가 되기 이전보다는 승계가 된 이후가 사실 더 안정감이 있죠. 왜냐하면 경영권이 승계되기 전에는 뭔가 불안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제대로 승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비가 제대로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건데, 뭐 사실 해석하기 좀 나름이긴 한데 조금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영권 승계가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게 되면서, 경영권 승계라기보다는 최대주주 변경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안도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 움직여줬고요. 뭐 차트도 괜찮고 거래도 많이 터졌고요. 뭐 하면서 추가적인 움직임 더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리스탈 신소재 관심주로 두고요. 그리고
같이 움직인 국내 상장 중국주들 중에 이제 로스웰, 로스웰은 수소차 관련한 이슈, 친환경차 관련한 이슈도 원래 이때도 친환경차 관련 이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수소차 관련 이슈가 좀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그리고 흥션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 그런 경향이 있었고, 금요일에 거래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괜찮은 모습. 그리고 뭐 차이나 그레이트도 흑자전환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컬러레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뭐 국내 상장 중국주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 로스웰, 헝션그룹 한 요 정도 관심주로 두고 추가적인 움직임 상승세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오늘 개별주 중에서는 관심주는 따로 없습니다. 관심주는 따로 없고, 뭐 그나마 HL 사이언스 정도가 좀 부각적인,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실적 증가, 실적 최대 실적을 만들고 추가적인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관심주로 뽑고 싶은 주식은 없었어요. 없었고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마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관심주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섹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랬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그랬고요. 또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떨지 또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고, 또 어떤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수익 기회가 보이는 것들 또 잡아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는 눈을 키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매도, 사실 매수도 중요하고 매도도 중요한데 그 보유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의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시장 상황의 지속적 판단, 순간순간의 판단력이죠. 그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같이 경험 쌓으면서 실력을 늘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하면 차후 컨텐츠 많이 이용 가능하실 거고요. 그 슈퍼몬키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도 실전 투자 도움 정보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천주, 그리고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네, 마감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